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아마존과 아마존 셀러 그리고 4Q라는 제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4Q로 드디어 돌입을 했죠. 아마존도 그렇지만 아마존 셀러들도 정말 엄청나게 힘든 시기예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판매가 좀 많이 되는 시기다 보니까 힘든 만큼 재미도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큰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셀러분들이 4Q 중에서 경험할 만한 일들, 그리고 4Q에 대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좀 컨텐츠로 만들려다가 못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나열하는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4Q 하면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가 돌았어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신규 셀러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몇 년 전에 돌았었어요. 실제로 안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뭐 2018년인가 2018년 이전인가 그랬었는데, 2019년 작년에는 4분기라고 해서 이제 신규 셀러를 안 받는 일도 없었고 아마 올해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FBA 입고도 신규 셀러이기 때문에 막는다 이런 것보다는 4분기에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좀 뒤로 밀려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은 4분기 중에서 신규 셀러가 판매를 금지당했다거나 아니면 가입을 막는 사례가 찾아보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요번에 아마 아마존 어닝 쇼크 신문 기사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존에서 AWS 뿐만 아니라 FBA에도 굉장히 많은 단기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창고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 뭐 사람도 많이 뽑고 하니까 아마 그 인프라 자체는 어느 정도 구축이 꽤 잘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규 셀러분들이 신규 셀러이기 때문에 막히는 경우는 없는데, 아래 보시면 아마 이런 메일 요즘 받으셨을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판매하려면 며칠까지 입고를 시켜라, 크리스마스 때 판매하려면 언제까지 입고를 시켜라,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받으셨을 텐데, 요것만 지켜주시면, 요 날짜들만 지켜주시면 4분기 때 판매하는 게 신규 셀러이기 때문에 막히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만약에 입고를 안 시키셨으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판매하는 건 이제 좀 포기하셔야겠죠. 크리스마스를 노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규 셀러가 아니더라도 모든 셀러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 장기 체화 재고인데요. 아마존에서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창고에 재고가 오래 쌓여 있을수록 관리비를 더 받아요. 추가해서 엑스트라로 받는데, FBA 비용이 좀 내가 원치 않게 올라가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내가 재고를 구입할 때 썼던 돈보다 FBA 창고 관리 비용으로 내는 돈이 더 많아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회수하자니까 배송비도 부담되고 땡 처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겠고 하다 결국 돌고 돌아서 하는 게 소각인데요. 아마존에다가 이제 소각 처리를 하면, 리무버 오더를 하면 개당 한 10센트인가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10,000개가 있으면 $1,000 정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도 좀 부담이 되는 데다가, 이건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닌데 듣기로는 아마존이 이렇게 소각 처리를 해달라고 한 상품들을 돌아서 홀세일이나 땡처리를 팔아버리고 수익을 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체화 재고로 2번 수익을 번다는 얘기인데, 모든 상품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이거 뭐 확인된 것도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들은 얘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아깝고 저렇게 하기도 아까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해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베이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아마존에서 판매가 안 됐으니까 다른 데서는 안 팔릴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의외로 이베이에서는 쉽게 팔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재고 전체를 내놓을 경우에는 내 경쟁자였던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셀러들이 많이 구입들을 합니다. 아예 팔레트로 이베이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만 찾아서 구매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하지만 이베이를 활용하실 때는 리스팅을 일단 멈춰두시고, 판매가 되면 리무버 오더를 하셔가지고 구매자한테 바로 배송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이 땡처리인데요. 땡처리는 뭐 대부분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실 테니까 저도 미국에서 하는 방법밖에 몰라가지고,
아마존 포럼 같은 데 다녀보면 땡처리 업체 추천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아마존 재고 뭐 땡처리하기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거기 업체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보내면 그쪽에서 상품을 받아주고 대신 판매까지 해준 다음에 수익을 절반 정도씩 나누거나 혹은 뭐 그쪽이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상품을 보고 아 이건 잘 팔리겠다 싶은 것들은 실제 판매 가격이 있잖아요.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 아니면 다른 데서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가격에 10에서 15% 정도 비용을 치른 다음에 자기들이 그냥 떠안아요. 사입을 하고 알아서 판매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FBA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굿 360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굿 360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기부하는 재단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기부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서 판매는 안 되지만 괜히 버리지 마시고 다 쓰레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필요한 분들한테 기부하는 방법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4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장기체화 재고를 이야기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되는 건데 지금 좀 아마 장기체화 재고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이메일을 받으셨을 거예요. 공짜로 없어질 테니까 제발 버려라 이런 이메일이 올 거거든요. 특정 기간 동안에는 특히나 4Q에 잘 팔리는 상품들의 창고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 팔리는 상품들을 리무벌 오더를 하면 공짜로 버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장기체화 재고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메일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외에도 그 인벤토리 퍼포먼스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잖아요. 인벤토리 퍼포먼스 라고 하는 인덱스가 막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막 슬라이더가 보일 텐데 그게 아마 400인가 수치가 있으면 무제한으로 FBA 스페이스를 열어주는 걸로 이번에 정책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인벤토리 퍼포먼스가 뭐 350이다 370이다 이런데 조금만 더 하면 인벤토리 스페이스를 확 늘려가지고 내 상품으로 많이 집어넣을 수 있다 라는 상황이시면 이런 무료 리무버를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무료 리무버를 통해서 장기체화 재고 향후 비용을 아끼시는데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PPC 광고인데요. 제가 PPC 광고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에도 이제 강의를 올려놓긴 했는데 물론 이제 고급 강의도 따로 있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아마존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제가 PPC 광고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래 하시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PL 얘기를 좀 많이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아래 하시는 분들은 PPC 광고 잘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분도 RA로 거의 대부분 RA로 판매하셔서 PPC를 안 돌리시는데 이분이 강사예요. 되게 유명한 강사이신데 1년에 100만 달러 이상 판매를 하시는 분이니까 엄청난 셀러시기도 하고 아무튼 강사이신데 이분이 연중 내내 광고 안 돌리다가 유일하게 광고 돌리는 기간이 지금 4Q예요. 4Q에서는 해보니까 그때만 그러니까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광고를 돌려서. 뭐 이유가 있겠죠. 그분이 어떤 상품을 파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수익을 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0만 달러 정도 판매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판매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적용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중에 유일하게 본인이 보기에 유일하게 광고를 돌려도 수익이 나는 시기다. 그리고 이분은 거의 대부분 RA로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RA 셀러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추천하는 PPC 광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PPC를 오토로 돌려요. 이렇게 하면 아마존에서 키워드도 찾아주고 이러잖아요. 2주 동안 오토로 돌리고 2주 후에 캠페인에서 그 서치 텀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어떤 키워드가 나한테 판매를 많이 일으켰는지를 찾아요. 그럼 그 키워드들만 모아서 다시 PPC를 하는데 이건 매뉴얼로 돌리는 거예요. 판매 기간 내내 제일 판매가 많이 일어나는 키워드만으로 매뉴얼로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돌린다. 근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거는 매뉴얼로 돌리실 때 키워드 세팅할 때 브로드가 아니라 이그젝트라고 하는 세팅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돌리시면 좀 더 비용을 낮추고 판매도 일으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연중 내내 PPC 안 돌리셨던 분들, 아 나 이거 더 이상 수익성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하셨던 분들 속는 셈 치고 뭐 100만 달러 판매하는 강사가 그렇게 한다니까 맞겠죠. 그래서 이그젝트로, 그러니까 아마존에 추천하는 방법, 요 간단한 방법만으로라도 광고를 돌리셔서 매출을 일으키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혹시나 좀 더 자세하게 광고 돌리는 방법이 알고 싶으시면 이 유튜브 채널에 보면 PPC 광고 강의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4Q 아마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하나로 컨텐츠 만들기엔 좀 짧고 불완전한 것 같아서 여러 개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뭐 복습 삼아 한 번씩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고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